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긴장도 풀 겸 자기소개를 1분 정도 할까요? 근데 뭐 출신 학교나 또 부모 직업 이런 건 말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 자기소개를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일단 먼저 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지식재산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식재산에 대한 선제적 준비나 중국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전공했기 때문에 어학적 역량이나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등을 통해서 중국 사회문화적 이해 또한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된 후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얘기하고 변호인이 본인을 속인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의뢰인을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소통하고 설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뢰인이 저에게 숨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우려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실을 말했을 때 법적 결과와 오히려 제가 사실을 더 많이 알수록 그 의뢰인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최대한 그런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그런 정보 비대칭성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그런 신뢰를 형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 열고 계속 거짓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의뢰인을 소통해서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 어떠한 의뢰인을 속인다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서 오히려 말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가 저에게 충분히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오기 전에 문제집 면접 문제집을 읽어봤을 텐데요. 그 제시문 1과 제시문 3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어떤 생각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1은 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이제 국가기관이 판단하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제시문 3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법적 기준이나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불필요한 비난과 인신공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이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하는 주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 1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그 주체이고 제시문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그런 정당성이 없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준의 명확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1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공익침해 행위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문 3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제시문 3 같은 사례가 국가의 제재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시문 1은 공익적 측면에서 충분히 명확성의 원칙도 따르고 있고 또 그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면 제시문 2의 디지털 교도소나 제시문 3과 같은 일반 국민이 신상털기와 같은 사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2와 3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만연할수록 이제 가장 큰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사적 부재 형식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어떤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시문 2와 3의 공통점은 인터넷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이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전파력이 강한 매체를 타는 순간 한 번 신상이 공개되면 그것이 회복되기 어렵고 실제로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타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한 4분 정도 남았고요. 네, 다음 질문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그럼 공익 신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고 그럼에도 가해자라도 개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공익 신고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익신고제도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분명 그 반대 측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침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그런 개인의 침해되는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정보를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기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보안 제도를 마련하여서 그러한 신상이 부적절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를 하는 것과 비공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비공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익신고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위인 만큼 개인에게 어떤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고 불이익이 크다 보면 공익신고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나 그런 정당성이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할 때 그 주체의 신상을 보호해주고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다른 신상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비공개된 공익 신고자가 거짓을 신고하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이제 신상이 비공개되면 익명성에 기대서 허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익 신고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것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신고되었을 때 그 신고 내용을 국민 일반에게 먼저 공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먼저 국가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허위 사실로 발견되었을 때는 그 허위 신고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말씀하셨어요? 뭐 혹시 보충하실 말씀 하시고 싶은 게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건 쓰고 있어요. 네.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한 1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그거 이제 긴장도 좀 풀 겸 본인 소개를 한 1분 정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외교관으로서 어떤 북핵 문제나 아니면 통일 문제 관련된 공개에 기여하는 일은 또 조직에 속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고 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맡은 임무를 해야 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나 관련 문제 전문성을 쌓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는데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여명학교나 탈북민 정착지원센터 같은 공익재단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변호사님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통일이나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재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도우면서 그 관련 분야를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문제지 한번 잘 읽어보셨죠? 네. 그 제시문 1과 제시문 3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제시된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시문 1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3은 신상털기, 일명 신상털기 문제, 즉 문제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인터넷에 업로드되어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제시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사적 제재 행위인가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 법적 제재 행위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개인이 직접 어떤 그 대상자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180여 개의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제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상털기의 경우 누구나 인터넷에 업로드하게 되면 그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악플을 단다던가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 대상이 되는 그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침해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사항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에 공익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상털기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소재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 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단죄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단일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신고의 경우 특정 대상이 된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서 이를 행정처분 등으로 단죄하는 대상은 국가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가 익명성에 기대어서 누구나 해당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만 합당하지 않은 처벌을 받았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처벌을 받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 신상털기를 통해서 뭔가 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막 시원한 감정을 느낀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인터뷰도 또한 재심 3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상털기는 물론 국민들의 법감정상 뭐 맞는 부분, 실제 법과 국민들의 법감정상의 괴리를 채워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확대되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만들어둔 이유는 범죄자를 단죄하고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 침해나 또는 어떤 섣부른 단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사건이나 아니면 동계올림픽에서 김보름 선수에 대한 어떤 악플 공격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이미지에 현혹되어서, 동영상에 현혹되어서, 뜬 소문에 현혹되어서 많은 악플을 남기고 그들이 좀 억울한 피해를 보도록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자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익명성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국가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가 그 신고받은 내용 국가의 이름으로 그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고 또 이게 신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털기의 경우에 누가 나에게 이런 악플을 달고 신상털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도 이의 제기할 대상도 없고 또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신상털기와 같은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 한두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공익신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피해를 고려했을 때 공익신고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뭐 가해자의 어떤 가족들이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피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위하지 않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시문에 제시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공개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상을 무리하게 공개해서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가피하게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사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불가피한 사안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네. 해당 공익침해 행위의 주체가 한 개인,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포함된, 가족이 포함된 어떤 회사에서 법인에서 그런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법인 명을 공개하면서 그 포함된 가족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그 가족들이 직접적인 어떤 침해 행위를 한 주체일 경우에만 공개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충 질문 있으시죠? 네, 제 질문과 상관없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된 후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얘기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실되게 저는 의뢰인의 편이고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시면 그 거짓말이 법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가 방어해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래서 저에게만큼은 최대한 진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법률에 맞게 합당한 대제만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부당한
어떤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저를 믿고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은 언제든 드러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적당히. 지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뭐 적당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가령 그 변호사님이 솔직히 말을 하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사실 증거가 잘 없으니까 무죄 변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범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이상 그것을 알고서도 무죄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 자백은 안 하고 자백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는 없어 객관적으로 본 사람도 없고 뭐.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뭐 증거 조사를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임계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잘하네요. 법조 윤리를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일 어려운